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로펌 윤앤리의 이기루 변호사입니다. 지난 주말에 정말 끔찍한 사고 소식을 접하게 됐는데요. 이 사고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고 영상부터 같이 보고 오실게요. 지금 앞에 스파크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제 차선을 주행하고 있는데 뒤에서 엄청난 속도로 차량 한 대가 와서 완전 뭐 영화의 한 장면처럼 폭발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이 보이네요. 그리고 멈추지 않고 그대로 자리를 이탈합니다.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사고죠. 이 사고는 지난 6월 22일 새벽 1시 45분경에 평택 파주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합니다. 당시 앞에 가고 있던 스파크 차량에는 50대 부부가 타고 있었고요. 그리고 영상에서 보셨듯이 2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주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뒤따르던 소나타 차량이 언론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시속 190km였다라고 해요. 맹렬한 속도로 뒤를 쫓아와가지고 그대로 스파크 차량의 후미를 추돌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고 조치도 하지 않고 그냥 잠깐 브레이크를 밟는 듯 하더니 그대로 그냥 자리를 이탈해버려요. 가해자는 20대 초반의 남성으로 밝혀졌는데 사고 당시에 음주운전 상태였고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43%였다고 합니다. 만취 상태죠. 이런 상태에서 시속 190km로 차량을 운전해서 멀쩡히 가고 있는 차량의 뒤를 받고 그리고 그 자리를 그대로 이탈해버린 거예요. 이 사고로 인해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제보자의 어머님은 사망하셨고요. 그리고 아버님께서는 척수에 심한 손상을 입어서 하반신 마비 상태의 중상에 빠지게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고 영상 이후에 나중에 밝혀진 영상이 있는데 그걸 한번 같이 보실게요. 이 사고가 난 다음에 한 10분 정도 지난 후에 사고를 낸 운전자로 보이는 사람이 사고 장소로 이렇게 터벅터벅 걸어옵니다. 근데 영상만 보더라도 느껴질 정도로 좀 비틀거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만취 상태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아마도 제 생각에는 본인이 이제 사고를 냈다라는 건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음주 상태니까 이제 그 자리에서를 일단 피했다가 사고 현장이 어떻게 됐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사고 현장으로 돌아온 게 아닌가 싶어요. 자, 충격적인 거는 이 영상이 무려 사고가 난 날로부터 20일이 지난 다음에 이 피해자 쪽에서 발견한 영상이라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의 제보자인 아드님이 이 사고 현장을 답사를 해서 CCTV 영상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경찰에게 그 CCTV 영상을 확보해달라라고 요청을 해서 그때서야 이 CCTV 영상을 확보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영상이 나오기 전까지는 마치 이 사고를 낸 운전자가 곧바로 사고 처리를 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입건이 돼서 그래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 영상이 확보된 이후에 특가법에 도주차량죄를 혐의를 추가해서 그때서야 이 도주차량 혐의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제보자분의 말씀에 따르면 이 가해 차량 운전자는 자기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도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해요. 이 특가법 도주차량죄에 대해서. 자, 이 영상이 나오지 않았다면 그러면 아마 이 사람이 사고를 내고 자기가 사고 처리를 한 것처럼 그렇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상황이 밝혀진 이상 이 가해 차량 운전자는 도주차량죄가 성립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판단이 됐는지 대법원 판례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 사고는 가해자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사고를 낸 다음에 쓰러진 피해자 2명을 보았는데도 인적이 드문 산속이라서 혼자 구호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그대로 현장을 이탈했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가해자는 시내에 가서 지인에게 사고 사실을 밝히고 도움을 요청한 후에 약 20분 후에 사고 현장으로 돌아왔는데요. 이 가해자에 대해서 1심 법원과 2심 법원은 도주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을 했어요. 본인이 당시 상황을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곧바로 시내에 가서 사고 사실을 알렸고 그리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기 때문이죠. 근데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을 했습니다. 설사 혼자 힘으로 구호 조치를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해도 피해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응급 조치를 했어야 하고 만일 그것이 불가능했다면 도로상에 지나가는 차량을 기다려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했어야 된다
라고 해서 도주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해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자, 제가 들어드린 이 판례 사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인적이 드문 산속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 피고인, 피의자의 주장이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면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그렇게 방치를 해놓고 가서는 안 되고 최소한의 응급조치는 하고 도움을 청하러 갔어야만 도주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가 된 사고, 이 사고에서 가해 차량 운전자가 과연 도주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을까요? 자, 도주 차량죄를 강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초기에 사고가 난 직후에 어떤 인명피해가 있었을 때 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빨리 긴급한 구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그래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더 큰 상해를 막기 위해서 강제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근데 본인이 무슨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무려 사고가 발생한 시간으로부터 10분 이상이 지난 다음에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왔다고 하면 이미 이 법을 통해서 보호하고자 했던 그 중대한 인명피해 이런 부분에 대한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운전하실 때 비슷한 상황에 빠지시게 된다면 결코 그 자리를 곧바로 이탈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본인이 이 사고 상황을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도 그 자리에서 취할 수 있는 긴급한 조치라든가 아니면 다른 후속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취하면서 그 현장에서 다른 도움을 기다려야지 본인이 뭐 어떤 다른 그 사람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현장을 이탈한다. 그러면 그 사이에 그 사고 현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거든요. 바로 이게 특가법상 도주차량죄가 죄를 만들어 놓은 법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어이없게도 이 사고의 가해 차량 운전자는 본인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고를 내고도 10분간이나 자리를 이탈했다가 나중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비틀거리면서 와서 사고를 수습해 놓고는 자기는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그럼 어떤 사람이 과연 도주차량죄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 분명히 이 가해 차량의 운전자는 특가법상의 도주차량죄가 적용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아주 안타까운 그런 사고에 대해서 좀 다뤄봤는데요. 사실 보면서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뭐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한다고 해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운전하는 이런 운전자 때문에 그 사망에까지 이르는 그런 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게 참 공포스럽기도 하고요. 정말 이 제보자, 그러니까 망인의 아드님이죠. 아드님이 얼마나 이 가해자에 대해서 분노를 느낄지 정말 미루어 짐작기 충분히 가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피해 차량의 사고 직후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마무리 지을까 하는데요. 정말 순식간에 아마 블랙박스가 떨어지면서 암흑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정말 얼마나 이 사고가 발생하는 순간에 엄청난 흔들림과 그리고 충격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정말로 이런 참혹한 그리고 정말 아무 잘못도 없이 뭔가 큰 피해를 입어야 되는 이런 사고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블랙박스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사고 직후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전문 로펌 윤앤리의 이기루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